안녕하세요. 환경사고 수사 매뉴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수사가 속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본사 압수수색을 하고 진행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모두들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의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범 수사 매뉴얼입니다. 이 수사 매뉴얼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 수사 매뉴얼을 알아야 피의자로서 과도한 처벌이나 위축된 신문에 응하지 않도록 이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질문은 핵심만 간단하게 말하고 답변은 길고 상세히 진술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은 상세히 할수록 허점이 많기 때문에 불리하겠죠. 범행 전체를 한꺼번에 자백받으려고 하지 말고 범행의 동기, 방법, 공범 등을 하나씩 신문해야 한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말고 사건의 윤곽을 충분히 파악한 후 조서 작성을 해야 한다. 피의자가 극도로 위축되거나 자기 방어를 위한 거짓말 및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본능이므로 신문의 실마리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 일단 부인한 피의자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번복하고 시인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첫 대면에서 사실을 시인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피의자가 사전에 치밀한 허위 답변을 준비하여 출석할 것으로 보여지면은 바로 신문을 하지 말고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부터 신문하여 허위 답변을 위한 태도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치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은 피의자로서 당연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인 수사를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는 그 태도를 산만하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유의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을 벌써 알고 있다는 암시를 주거나 증거가 있으니 부인하면 부인한 대로 송치 처리하여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뱃캅이라고 하죠. 그 나쁜 경찰과 좋은 경찰이 있는데 알려주는 것처럼 하거나 은근히 압박을 주는 그런 형태가 상당히 무서운 수사 기법입니다. 잘된 점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피의자에게 계략적으로 신문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배출자와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폐기물 촬영 사진을 보여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백을 유도하는 내용인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범 우수 사례인데요. 우수 사례 소개하기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산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쓰레기 처리 기술이 앞으로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은 비행사의 휴먼 에러를 소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983년 9월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 상공에서 격추되어서 다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소련에서 미국의 정찰기 R-135로 오인하여 격추를 시켰는데요. 간접적인 원인은 나침 방위 모드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진로를 이탈해서 원래 예정된 항로가 아닌 미스터리한 항로로 가다가 격추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베테랑 비행사가 운전을 했지만 강풍 속에서
고도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과정에서 그 소련의 비행사들의 격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한다는 의식을 느껴서 격추를 하게 됐고요. 소련 조종사는 전멸 등 민간 항공기로 위전한 그 정찰기로 확신을 하게 돼서 격추를 시켰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의 극비 기술인 GPS가 세계에 공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GPS를 무료로 전 세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해보면은 그 순경자의 수동 운전 모드는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자동 모드에서 불시에 공전이 중단되면은 경징계 가능성이 있는데, 수동 모드에서 불시 공정 중단이 된다면은 중징계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가 발전산업 운전에서도 가능하면 자동 모드 운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업 허가 오류 방지 대책에 대한 제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작업 시행 전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작업허가 대상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안전서류 업무가 많아짐에 따라서 서류 작업 위주로 흘러가는 폐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PTW 대상 작업은 작업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PTW가 유사시 담당자의 책임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형식적인 서류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허가서의 허가권자, 실제 작업 내용, 위험성을 명확히 표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허가서 허가 업무는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작업허가서 작성과 적정한 안전조치가 완료된 작업이 단지 작업허가서 승인 업무 지연으로 인해서 대기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손실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업허가자가 신속하게 핵심 사항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중요 핵심 사항으로 점검 시트를 작성하고 작업허가서 승인을 위하여 여러 부서를 돌면서 담당자를 기다리는 시간 낭비가 없도록 그 병원에 가면 진료 예약제와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PTW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대 위험 요소를 일명요원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양식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계작업계획서, 시스템 비계작업계획서 등 해당 작업에서 유의해야 할 항목을 점검 포인트로 명시하고 대책을 첨부하는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PTW를 통해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과 실행력입니다. PTW 대상 작업에서 시행하지 않거나 허가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할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 이를 준수하도록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업의 계획 단계에서 위험원을 찾아내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재원이 되는 위험원을 찾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적용하여 위험원을 제거하는 위험성 평가와 퍼미트 워크를 통해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휴먼에라와 환경사고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